이제 테마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테마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이제 세워서 이제 다루는 문제가 있고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이제 세 가지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이제 문제들로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섞여지기 마련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구하거나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세워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미정계수를 구하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기본적인 이론은 이제 뭐였었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직방 세우기를 할 때 요거를 조금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직방 세우기를 할 때 y는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만 이제 좀 기억을 했었으면 됐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면서 지나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요령은 요거 하나. 근데 요거 하나만 이제 외워도 사실은 이제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저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을 이제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게끔 하는 게 좀 응용 심화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297쪽에도 이제 대표 문제들이나 거기 있는 유제들이 뭐 기울기를 대놓고 알려주는 문제도 있지만 기울기를 알 수 있게끔 단서를 달아주는 문제들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대표 1번인 거고, 그럼 이제 기울기를 대놓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다른 직선과 기울기가 같다 또는 다른 직선과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유제들은 다 기울기가 대놓고 얼마라고 알려주기는 하니까 지나는 한 점만 구해서 x1, x, y1 자리에 지나는 한 점에 이제 x좌표, y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는 한 점이 이제 x1, y1로 보이면 되고 이제 여기서 기울기가 m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모양의 식을 작성해 주기. 그러니까 이제 평범하게 이제 대표 1번 같은 것도 그냥 이제 기울기가 뭐라고 읽히면 되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기울기를 바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기울기 읽어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서 3x 플러스 6을 이항을 한 다음에 여기 y계수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y분으로 시작하는 식을 만들 거니까 기울기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 한 다음에 부호로 바꾸면 돼. 2분의 3이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3이 기울기면서 지나는 점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여기 모양이나 대입해서 푸는 게 제일 기본적인 동작인 거고요. 나중에 이제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그거는 쌤이 위치 관계에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알 수 있고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이제 알고 있으면은 기본적인 직방을 저렇게 세워서 문제에 맞게 뭐 미정계수를 구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기울기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뭐 되게 다양해. 기울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는 그냥 기울기가 대놓고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뭘로 알려줄 수도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직선과 평행하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수직 조건도 이제 같이 나오겠죠. 평행 또는 수직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요. 직선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알려줄 때도 있어요. 다 정리를 해보면 각이 이제 알파일 때 우리가 이거는 탄젠트 알파가 이제 기울기 m이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나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라고 시킬 때도 있어.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298쪽에 대표 2번 같은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줘요. 그냥 지나는 두 점을 알려주고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도 구하고 그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지나는 한 점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298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뭐 문제 읽어보면서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서 문제에서 하라는 일들을 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 그냥 이제 문제 써져 있는 대로 풀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유제 2-2번 같이 두 점을 지난 직선과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두 개 세워서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좀 얼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2-2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나는 두 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벌써부터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문제 풀이 경험이 좀 많이 쌓이면 이거 지난 두 점이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런데 1,-2와 1,3이야. x좌표가 같은 두 점을 지나. 그쵸? 자, 이렇게 x좌표가 같은 두 점 지나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어. 이거는 x는 1이야.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한번 생각해봐. 이거 점 찍어 생각하면 금방이야. 1,4 여기쯤 있겠지. 그냥 작게 그려도 되겠다. 1,-2 한 이쯤에 있을까요? 여기 두 점 지나?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세로선이니까 x는 1을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거는 뭐 직선의 방정식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어.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돼 있어. 2,-4. 자, 조금 복잡하게 해보자, 일부러.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이렇게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면 이거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써야 될까? 뭐라고 써야 돼, 위서봐? 그렇죠.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y좌표 같은 점 두 개 지나잖아. 그럼 볼 것도 없어.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이용하지 않고 그냥 y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또 지난 좀 또 알려줬죠? 그래서 지금 쌤이 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안 맞게 이제 문제가 굴러가는데 자, 이런 거는 실제로 y는 마이너스 2의 직선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얘네들의 교점 어딘지 뻔하죠? 자, 세로선, 가로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나는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을 세우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차함수 단원에서도 2학년 1학기 1차함수 단원에서도 이제 많이 해봤던 거니까 더 이상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지나는 두 점을 알고 있으면은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때려 넣은 다음에 그 둘 중에 한 점의 좌표를 여기 때려 넣으시면은 직선의 방정식 세워지니까 그걸로 문제에서 하라는 일을 하시면 되는데 유제 2-2번은 좀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가로선 또는 세로선에 대한 거니까 이제 지나는 점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일치한다면 이런 거 보고 이렇게 가로선 또는 세로선꼴로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299쪽 같은 거 풀 때 좀 꼭 말리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나는 두 점을 우리가 이제 뭘로 알려준 거냐면 XY 절편으로 알려주는 문제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거기 탑 솔루션에 A분의 X, B분의 Y는 1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이거 이용하실 필요가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구할 때 있잖아. 여기 선생님 그거 하나 안 썼는데 요거 잠깐 지웁시다. 요거는 지워봐야 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때 지나는 두 점이 만약에 XY 절편이면은 기울기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구하는 식 하나만 더 적어보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지난 점이 XY 절편이면 우리 1차 함수 할 때도 선생님이 조금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기울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 기울기를 구할 때 XY 절편 알려주면 이렇게 해도 돼. 자, 저거 왜 저렇게 X절편분의 Y절편 하고 음해부 붙이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 그냥 내용 바로 요거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대표 3번 같은 거는 이제 바로 나와 바로 자 X절편이 Y절편이 2배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X절편이 1이면 Y절편이 2가 되는 거고 아니지 거꾸로지. Y절편이 1이면 X절편이 2가 되는 거고 Y절편이 2면은 X절편 4가 되는 그런 직선인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기울기는 이제 반드시 뭐가 되려면, 자, 여기 위에 거가, 위에 거가 아니지. 아래 거가 위에 거의 2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여기가 A야, 여기는 2A 이런 거거든. 그럼 이렇게 써도 되잖아. 기울기. 자, 요게 뭔 소리인지 조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바로 가도 되는 거죠?
이게 문제 읽으면서 기울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거를 전혀 밑에 파랗게 적혀 있는 식을 그냥 무시해도 돼. 그냥 이거 보고 아 이거 XY 절편이 AB인 식을 나타내는 거구나 하고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읽기 전용이에요. 읽기 전용. 자 이걸 써서 문제를 푸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 나왔어. 기울기 나왔고 여기 지나는 점 알려줬잖아. 2,3이라고. 그럼 여기에 3, 여기 2를 대입해서 얘네들이 참이 돼야 되는데 여기 2 대입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자 이렇게 좌우가 같아지려면 뒤에다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암산. 자 그러면 여기다 뒤에다 플러스 4 더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만들었잖아.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라는 거 만들었죠? 뭐 이게 다지 뭐.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유제 3-3번 같은 게 걸릴 수 있어요. 유제 3-3번으로 조금 자, 넘어가서 자, 내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이것까지 좀 알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간편해진다고. 그냥 거침이 없지. 자, XY 절편 AB야. 그러면 4,2를 지나.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단 쓰고 시작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는 분명하다고 A하고 B가 뭔지 몰라서 그렇지. Y절편도 B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플러스 B라고 써야지. 그러면 거기다 4,1 대입할 거죠? 여기다 4,1 지나니까 4,1 대입할 생각 해야지. 4,1 대입을 해. 자, 4, 1 대입을 해요. 그럼 Y에 1, X에 4.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변에 이제 A를 곱해가지고 A와 B의 곱의 최소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게끔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양변에 일단 A를 곱해요. 자, 분수꼴을 이제 정수꼴로 좀 바꿉시다. 자, 이렇게 양변에 이제 A를 곱해서 A하고 B의 곱은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요거 마이너스 4B 이항하면 되니까 A 플러스 4B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4,2를 지나는 이제 직선이면서 양수와 A하고 B의 곱의 이제 최소값을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게끔 식을 이제 변형까지 하시면 이제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좀 A, B의 곱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구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여기 있는 4번 같은 경우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세 점이 우리가 한 직선이 놓여 있는 거니까 세 점 중에 어떤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도 같은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야 된다. 이런 논리였죠. 이런 논리로 이제 푸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건 중학교 2학년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대표 뭐 4번만 잠깐 보여드리면서 기억 떠올리게 하면은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자 요거 이렇게 두 개씩 엮어가면서 기울기 구하는 식 만들면 돼. 자 이렇게 자 마이너스 3,2 이렇게 이제 x좌표 y좌표를 RA로 적고 RA로 x좌표 y좌표 적은 다음에 자 이렇게 같은 점의 xy좌표를 마치 세로로 순서상 적듯이 적으시고 빼기 빼기 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빼기 빼기 하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KK 날라가고 이제 이렇게 X자로 곱해가면서 등식을 만드시면 되죠. 자, 그래서 2-K 곱하기 3-2K는 이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플러스 6.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K값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근각계수 관계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별말을 풀어줄 생각은 없는데 유지 4-3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4-3번도 위에 거랑 같은 조건인 걸 조금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뭐 301쪽도 사실 중위 문제지, 중위 문제. 301쪽도 중위 문제인데, 자, 이런 거 할 때, 뭐, 약간, 이거 시험용 지식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XY 저편이 존재하는, 즉 사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면 반드시 이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상 X축하고 Y축하고 반드시 서로 다른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든 이런 식으로 만나든, 자, 사선 방향의 직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렇게 되든 아니면은 이렇게 되든 항상 직가삼각형이 나오기 마련인 거고, 여기는 이 직가삼각형들의 이렇게 빗금친 직가삼각형들의 그 무엇이냐, 자, 밑변과 높이는 반드시 이제 x절편과 y절편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절대값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x절편, y절편의 절대값으로 밑변과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넓이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제 반드시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의 곱의 절대값에 2분의 1을 한 걸로 넓이를 구하는 식을 좀 알아보셔야 이제 문제가 풀리겠죠? 문제에서도 이제 탑 솔루션에 그 소리가 그래서 적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5-2번에서는 그럼 이제 뭐 하라고 그런 거냐면, 자, 이렇게 지나는 두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지나는 두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A, B와 B, A를 지나는 직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8이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해봐라 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줬죠? 그럼 기울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울기부터 먼저 구할 거야. 이제 5-2번에서 언급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A, B와 B, A를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 기울기 구하는 식 이렇게 만드시면은 빼는 순서만 바뀌죠. 기울기 얼마로 보이셔야 될까? A, B가 뭔지 몰라도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니까 이제 y는 마이너스 1x로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a와 b의 합은 이제 양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양수라고 돼 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y좌편이 뭔지 모르잖아. 아직 안 구했어. 물론 이제 a, b를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어. 자, y좌편 여기 네모 자리에 들어갈 식이 이제 뭐냐면 a,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도 돼. 자, 이렇게. XY 대입해서 이렇게 네모 썼어. 그러면 내가 네모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마이너스 A만 이항하면 A 플러스 B죠? 자, 그러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이 요거라고. 자, 이렇게 느껴지면은, 자, 네모 자리에 그냥 A 플러스 B를 갖다 쓰시다.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A 플러스 B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끄트머리에 요거 양수지롱. 자, 그러니까 Y좌편이 양수야. 어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여기서 이제 실제로 내가 마이너스 x 이항을 해도 알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자, y좌편이 a 플러스 b예요. 그러면 x좌편도 반드시 a 플러스 b 나와야 돼.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 이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들, 그러니까 기울기가 절대값이 일자리인 직선들은 되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쌤이 이제 2학년 2학기 심화 문제 풀 때도 좀 얘기해 드렸는데,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나는 두 점을 이제 알고 있고, 그거 그림에 나타냈을 때, 이렇게 직선이 있는 두 점을 연결해서 이런 식의 직가삼각형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값이 1이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밑변 높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직가삼각형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는 얘기지. 자,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플러스 1이 돼도 똑같은 거야. 자, 이게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문제에서도 굉장히 종종 자주 쓰이는 소재예요.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건데.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쪽 넓이가 문제에서 이제 8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 2분의 1이 8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XY좌편 절대값이 a 플러스 b겠지. 양수니까. 그럼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유제 5-2번이고, 이거 생각보다 기울기를 안 구해서 이제 좀 못 푸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알려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좀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 이제 302쪽 같은 데서는 지금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 이제 도형의 넓이 이등분하는 이제 직선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도형의 넓이 이등분하는 형태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 나옵니다. 이제 수학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게 좀 다른 도형들도 이제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이제 조금 파고드니까 이제 딱 두 가지만 여기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제 두 가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냐, 아니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거기 책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이제 단서를 조금 달아줘요, 여기서는. 보통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어떻게 이등분하냐면,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등분하는 직선. 그리고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등분 하는 건데, 이제 그냥 이제 이등분 하는 조건들이 거기 그림에 나와 있기도 하니까, 그대로 이용해서 대표 6하고 이제 6-2번 바로 해결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세요.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점의 좌표 정확하게 다 그을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상황만 인지를 하면 돼. 어떤 상황인지. 자, A를 지나면서, 자, 여기 삼각형 ABC를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찍 지나면서 BC의 중점을 지나야지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다라는 조건만 이제 머리에서 떠올리시면은, 그럼 이 직선이 지나가는 두 점이 점 A하고 BC의 중점, 이렇게 되는 거는 알아볼 수 있겠지. 자, A의 좌표 나와 있고요. 자, 그럼 BC의 중점의 좌표, 여기에 있는 M의 좌표는 이제 B의 좌표와 C의 좌표를 이용하시면 중점 좌표는 어렵지 않게 구할 겁니다. 이제 X 좌표와 Y 좌표 평균으로 여기를 구해서 또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죠. 이제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제 6-3으로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좌표평면에 직사각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면서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문제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문제에서 있는 A, B를 직접 구해가지고 뺄셈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괜찮죠? 그죠? 자, 이거 지금 상황만 인지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바로 그려볼게요. 자, 문제 있는 직사각형 XY축 꼭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고 상황만 인지를 하면 된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 넓이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냐면, 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돼. 우리가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지나가기만 하면, 직선이기만 하면 어떤 직선인지 넓이를 반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간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 두 점을 찍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각선의 교점 구할 때 특히나 이게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이 되기도 해. 평행사변도 똑같거든요. 평행사변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반드시 대각선의 교점 지나게 돼 있는데, 어쨌든 평행사변이든 직사각형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앞서 평면좌표 다룬에서 우리가 대각선의 교점은 뭐라고 조금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평행사변행의 대각선의 성질을 우리가 중2 과정에서 보통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이제 읽었다고 그랬는데, 자, 수학상에서는 그거를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각선의 교점이 뭐라고 읽혀야 되냐면 대각선의 교점이 아니라 대각선의 중점이라고 동시에 읽어주기도 해야 돼. 대각선의 중점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대각선의 중점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각선의 중점이 되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한 대각선의 중점을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2,2와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점.
0,-4를 이용해서 여기는 n애들 대각선의 교점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0과 -2 한가운데 구하시면 되고요. -2와 -4 한가운데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중점 공식 써서 이제 여기 한가운데 구하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하나도 여러분들 직접 그림 보고 구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봅시다. 이제 대표 7 거기 보면은 자, 우리가 이것도 사실 중2 과정에서 주로 하는 짓거리죠. 중2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미정계수의 부호를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 미정계수의 이제 부호를 이제 파악해서 문제 주어진 조건으로 직선의 방정식에 있는 미정계수의 부호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모양을 그려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 또는 지나는 사분면 판단하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대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A, B 부호를 사실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건 알 수 있어. 자, A와 B는 다른 부호야. B, C도 마찬가지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산단노법을 이제 적용하는 건데 뭐 그런 말 몰라도. 자, 그럼 내가 이 사실을 종합을 해보니까 자, A와 B는 달라. B하고 C끼리도 달라. 그럼 B하고 C, A하고 C를 보면 부호가 어때야 돼? 둘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네, 같아야 돼요. 그랬죠? 이게 B하고 다른 부호니까 A하고 C끼리는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죠? 부호라고 해봐야 꼴랑 2개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고, 자, 이렇게 3가지 정보가 판단이 됐으면, 자, 요거를 빠르게 주어진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치시든, 자, 이렇게 빠르게 이제 Y 눈으로 시작하는 식으로 고치든, 아니면 그냥 생으로 보고 하든,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서 이제 A, B는 다른 부호니까 플러스, 자, B하고 C는 다른 부호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붙었으니까, 그럼 이제 기울기도 양수고, 이제 Y제품도 양수인 거니까, 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그려지겠죠. 뭐 저게 다지 뭐. 그리고 7-3번은 풀지 마세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7-3번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7-2까지만 하세요.